안녕하세요. 지난주하고 그 전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어간이 바뀌어지는 것들 때문에 이제 고민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사를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동사 전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돌아보려고 그래요. 사실 거의 달려왔어요. 거의 달려왔고, 이제 그 다음이 힘든 관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분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원래 오늘 들어갈까 했었는데 다음 주에 들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사를 넘어가면 그거를 정복하면 헬라어에 웬만한 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헬라어를 통해 가지고 해석하는 거를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헬라어 시작하고 막 할 때 몇 시간이 뭐예요? 하루 종일 했었던 것 같은데 몰라가지고 하루 종일 헤매고 그랬던 기억이 늘 있어요. 처음에 배웠을 때 그 가르치셨던 교수님은 사전 하나하고 헬라어 문법책 하나,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문장을 뭐든지 해석해라, 이제 이런 주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헬라어를 또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새로운 방법들이 이제 눈에 좀 띄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 이런 식으로도 좀 알 수 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헬라어를 할 때 그냥 사전하고 문법책만 있으면 읽을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약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게 한 번에 익힌다라는 건 사실은 어려운 것 같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를 하는데 요즘엔 초등학교 학생부터 시작을 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막 엉망이잖아요. 근데 헬라어 같은 경우에 그래도 보면 지금 이제 1년 아직 안 됐는데 몇 달 지금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될 것 같아요. 고생하신 많지 열매가 있을 건데, 근데 이제 또 이거를 중간에 이제 멈추시기 시작하면 아마 이제 수업 들었던 기억으로 헬라어 공부했었던 거로 남고 그 다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동사 한 100개 정도 되는 동사인데요. 아까 전에 얘기해 드렸듯이 제가 원래는 오늘 분사를 들어갈까 하다가 오늘은 동사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완료하고 동사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제가 현재 능동태 직설법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동사가 뭔지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 드렸듯이 상태나 동작을 말합니다. 상태나 동작. 그럼 우리가 동작하는 어떤 행동하는 거를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어떤 사물이 그대로 멈춰 있거나 위치해 있는 모습들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는 그 영어에서는 비동사고요. 그리고 한국말에서는 이다라든지 되다, 뭐 아니면 느끼다, 뭐 이런 식의 단어들, 이게 이제 상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막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들, 무엇이 된다라는 거는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진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뭐 이러면은 나의 상태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느낀다라고 했을 때, 나는 기분이 나빠, 뭐 이런 식의 상태를 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나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동사가 존재한다. 이거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에서, 형용사에서는 동사 안에 이미 주어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얘기를 누누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동사 자체 하나만 나와도 문장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주어가 꼭 필요한 게 아닌데 주어가 나올 수가 있죠. 대명사 같은 경우에 나, 너, 뭐 그들 뭐 이런 식의 대명사가 나와가지고 동사에 이미 그 대명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명사가 나와가지고 약간 강조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일반 명사들이 나와요. 일반 명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안에 동사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주어를 대신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에고, 레고라고 되어 있죠. 여기 에고, 레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레고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이 부분에 얘는 나는이라는 표현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레고, 말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레고라는 단어에서 이미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나는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에고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왔어요. 대명사. 이건 대명사인데 이 대명사는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에고, 레고라는 말은 나는 말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나가 두 번이 나옴으로 인해서 얘는 조금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말하고 있다. 에고, 레고는 나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안스로포스 그라페이 토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동사는 이 그라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라페이의 A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A가 누가 A라고 저희가 늘 이야기를 했죠. 그는 A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는 그러니까 3인칭 단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쓰고 있다예요. 그는 쓰고 있다. 그라페이라는 게 그는 쓰고 있다라는 말인데 저희가 명사 변화를 하면서 외웠던 게 이제 그 오스 하면서 오스는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명사에 이 어미가 오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얘는 늘 주격입니다. 주격이라는 말은 보통 주어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비동사의 보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선 주어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스가 나오면 얘기는 항상 거의 주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스로포스는 사람은 이라는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은이 주어가 나오고 이미 그라페이 안에 그는이라고 하는 주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가 누군가 하면 그가 가리키는 게 이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람 단수니까 여기는 이제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뭘 쓰는가 하면 토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목적어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중성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온 그리고 정관사가 토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동사에서 말하는 일치예요. 동사에 나오는 그러면서 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태에는 능동태는 주어가 작용을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능동태에서는 동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중간태에서는 주어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주어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태는 주어를 강조를 한다. 그래서 주어가 동작의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요. 주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간태는 행동을 자신을 향해서 강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어가 그 행동을 해서 어떤 혜택을 받거나 직접 참여하는 그러한 형태가 이 중간태입니다.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그 행동에 작용을 받아요. 그래서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가 있다. 헬라어에서는 특히 중간태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고요. 이 중간태는 자신들을 뭐뭐하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하여 뭐뭐하다 등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동작의 목적어가 되는 죄기적인 용법에서는 자기 자신들이라고 하는 목적어로 해석을 하고요. 또 자신의 유익을 강조한다든지 자신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에서는 무엇을 위하여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헬라어 시제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시상이고 하나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시제에서 이 시간과 시상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는 시간보다는 종류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상의 조금 작은 표현이라고 할까요? 좀 더 구체적인 게 이 동작의 종류. 어떤 데서는 동작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동작류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시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그 동작의 종류에 관심이 더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시제의 첫 번째가 시간인데, 헬라어 시간은 직설법에서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직설법에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의미가 있고, 분사에서는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분사는 그 동사의 상황, 말하는 사람의 그 문장에서 주된 동사의 시제에 맞춰가지고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절에서 동사가 현재가 나왔고 분사에서 과거가 나왔으면 그 현재보다 과거의 형태예요. 만약에 주절이 과거인데 또 분사에서도 과거가 나왔다 그러면 그 주절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과거 개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과거라고 해서 절대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나중에 또 볼 거예요. 다른 법에서는 분명히 부정과거도 나오고 현재 형태도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이렇게 관심이 동작을 어떤 종류의 동작을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시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언제 사건이 일어나는지 행동이 일어난 시간에 관심이 덜해요. 그리고 행동에 대한 저자의 관점, 그 묘사에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글을 썼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기록을 했는가, 저자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시상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돼요. 보통 시상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행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이렇게 지속되어지고 있는 상태, 그거를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 거,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를 낳아서 그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부분, 또 하나는 단순히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의 의미, 그리고 단순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죠. 부정적인 표현, 그랬을 때 단순 발생, 진행적인 표현, 그리고 결과, 완료의 개념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이 이 세 가지예요.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완료, 상태적인 유형. 그 예전에 제가 동사 두 번째 편인가 이거를 파일을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번 참조하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내적이다, 외적이다, 완료, 상태적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합니다. 자, 내적이라고 하는 게 진행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건의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경꾼 이야기 했었잖아요. 구경꾼이 관람석 안에서 그 사건의 처음부터 끝을 이렇게 막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되었는지 끝이 났는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지속적인 그러한 행진의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료적이라든지 지속적인 그런 시상을 이런 내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라든지 현재 시제 그리고 미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제. 이 현재 시제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기도 해요. 그러나 보통은 내적인 것에 굉장히 치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시제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뭐뭐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제가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한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뭐뭐 하고 있다라는 표현하고 좀 다른데 제가 일부러 이 미완료적인 개념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재를 그렇게 해석을 시켰고요. 미완료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 이게 내적인 관점이에요. 행위의 전개나 진행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내적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전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행위를 지금 막 보면서 묘사하는 개념이 내적인 관점입니다. 두 번째가 이 외적인 관점이에요. 외적인 관점은 뉴스 해설자, 비행기 위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행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비행기 위에서 저 높은 곳에서 행진하는 거 딱 본다 그러면 한눈에 그 행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한꺼번에 딱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요약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적인 시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단순적인 사건이라든지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사건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건이 지금 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관점에서는 부정과거와 미래의 두 가지 시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부정과거와 미래 시제. 그 다음에 이제 완료 상태적인 관점인데요. 이거는 뒷정리하는 사람들, 행진이 끝난 다음에 거리를 걸어가지고 거리로 이제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진이 끝났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전체적인 것으로 딱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결과의 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사건의 한 가운데. 그래서 내적인 개념과 외적인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따가 배울 시제가 완료 시제인데요. 완료 시제가 이 두 가지를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완료, 어떤 동작의 완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나에게 결과가 맺혀지는 것, 그게 이 완료 상태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료적인 시상, 완료가 돼서 그 결과가 현재 유지되고 있고 영향을 끼치는 시제를, 그러한 시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상태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도 나에게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 거니까 상태적인 거, 결과적인 거는 그 사건이 그 일을 이루어가지고 나한테 어떤 결과,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관점, 그리고 완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끝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관점,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는 외적인 시상과 내적인 시상이 조합되어져 있어요. 두 개가 같이 공존합니다. 외적으로 묘사되는, 요약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개념, 그리고 결과적인 상태는 지금 내면적으로, 내적으로도 계속 묘사되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상태. 요약이라고 했을 때 부정과거의 모습, 때로는 미래의 시제의 모습, 지속적인 상태로서는 진행형, 과거 그 미완료 시제라든지 현재 시제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상을 가지고 있는 게 완료 시제와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동작의 종류는요, 어떻게 그런 행동이 일어났는지, 그 행동의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뭐 방식, 지속적인 거, 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아니면 시작했다, 발단했다,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개념을 초월해가지고 어떤 규범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격언, 잠언을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때로는 안 하고서 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애를 위한 뭐 현재, 뭐 주애를 위한 뭐 미래, 뭐 이런 거 하면서 뒤에다가 심화학습 부분에는 넣어줬잖아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그게 동작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관심이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해석을 할 때 저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로 이거를 썼을까, 그런 거를 연구한 것들이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것에 집중을 하지만 각 제가 드린 그 파일들의 그 주애를 위한 해석, 뭐 과거, 미래 이런 부분을 읽어보시면서 이게 이 미완료가 나왔을 때 이런 식의 동작들, 이런 방식들, 이런 용법들이 가능하구나. 그러면 이랬을 때 저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기초가 끝난 다음에 진행되는 건데 제가 조금 맛보기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동사의 그 구성은 어간이 있고 연결모음이 있고 어미가 있습니다. 현재 능동태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본 건데요. 현재 능동태에는 현재 시제 어간이 있어요. 뭐 과거에는 과거 시제 어간이 있겠죠. 부정과거 시제가 있을 거고, 뭐 미완료 시제 어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미래 시제 어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시제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를 이제 어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시제 어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과거에 나타나는 어간, 현재에 나타나는 어간, 미래에 나타나는 어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같으면 그거는 이제 규칙 동사가 되는 거고요. 다르면 이제 불규칙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 동사는 보면 이제 알죠. 그런데 이제 불규칙 동사는 이거는 저희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블랙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곳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할 때 이 불규칙 동사를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규칙 동사들이 많이 쓰는 단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가지고 레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하다잖아요. 레고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쭉 쓰면 좋겠는데 과거 시제, 부정과거 시제에서는 레고가 안 쓰여요. 다른 게 쓰여요. 에이폰 뭐 이런 단어가 쓰여요. 그러면 말했다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면 말했다라고 했을 때 표현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하다는 레고인데 레고하고 에이폰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게 불규칙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동사는 어간하고 어미로 구성이 우선 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거기에다 중간에 연결모음, 그리고 또 약간 그 중간에 어떤 시제를 형성해주는 시제 형태소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현재 능동태에서는 현재 시제 어간에다가 제1 시제 능동태 인칭 어미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제1 시제 어미가 붙는데
그 사이를 연결 모음이 연결을 해줍니다. 자, 현재 시제 어간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알려주는 거고요. 능동태는 이 뒤에 어미, 인칭 어미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요 멘테 우시, OSA, 오메네테 우시 할 때 그 뒤에 있는 멘테 요 부분이 능동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어가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직설법을 지금 보는 겁니다. 이 어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직설법임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설법은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을 묘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실을 묘사하는 거 이게 실제라고는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 차이는 있지만 그 사실을 묘사하는 형태가 직설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형은 현재 시간이 아니라 미완료적인 동작 방식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술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미는 현재 시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진행적인 행동 방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형은 과거로도 쓰일 수 있고요. 현재로도 쓰일 수도 있고 미래로도 쓰일 수 있어요. 한국말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말도 현재 나 밥 먹으러 간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간다 라는 이 표현이 때로는 미래가 될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친구랑 막 약속을 해가지고 늦었어요. 늦었는데 나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갈 거다 라고 얘기 안 하고 나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래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가 시간을 초월하는 표현도 저희가 쓰고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다는 게 지구가 태양을 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현재 이야기지만 과거에도 돌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돌고 있을 것을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현재. 아니면 규칙 같은 거, 격언 같은 거. 격언 이런 것들은 현재형으로 쓰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거에도 적용됐고 현재도 적용되지만 미래에도 적용되는 그런 식의 표현들이 현재형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이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OSA, 오메네테 오시. 그러면서 나는 O, 당신은 A 쓰고 그는 A다. 그리고 오멘, 그리고 너희들이 애때 막 떼쓰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우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헬라어 첫 번째 동사를 익혔는데요. 그래서 나는 풀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게 이제 현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O라는 그리고 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 모음이에요.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거는 이 미하고 그리고 뉘에서는 오미크론이 나타납니다. 미하고 뉘에서는 오미크론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이 엡실론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음하고 자음 사이에 연결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어떤 자음을 그 자음과 자음 사이를 연결해 주는 모음, 그게 연결 모음입니다. 그래서 스이 멘테 은시 요거가 제1 능동태 인칭어미예요. 스이 멘테 은시. 자, 그 다음에 아마 이것들을 안 해오셨기 때문에 힘드실 때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요, 나는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aim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죠. aim이 나는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현재 학생인 거죠. 그래서 aim이 동사가 쓰이는데 너일 때는 수예요. 수 a. 너는 a로 씁니다. a. 그 다음에 그는 할 때는 stin이 쓰여요. stin. 그 다음에 이제 복수형은 sman이 쓰이는데 여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편한 게 우리가 많이 봤던 표현이잖아요. 이 멘태 은시라고 하는 부분이 이 뒤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s라고 하는 aim이 동사의 그 원래 원형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man, 그리고 너희는 ste, 그리고 그들은 asin. 그래서 얘를 1차적으로는 현재형에서 비동사, 이거를 상태동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Amy, 너는 A, 그는 estin, 그리고 우리는 sman, 너희는 este, 그들은 asi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보시면 Amy 동사는 영어의 비동사처럼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 주격보를 취한다. 그러니까 sman이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주격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저기 얘기했던 주격이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주어이지만 이런 비동사, 에이미 동사가 나왔을 때 아니면 뭐 기누마이 이런 동사가 나왔을 때 여기에 주격이 쓰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중간태 수동태. 저희가 이 현재 하면서는 중수로 외웠잖아요. 그게 뭐냐면 중간태 수동태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간태 수동태 직설법을 보시면 현재하고 똑같아요. 뭐가 틀려지는가 하면 여기 뒤에 제1시제 이 부분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현재 중간태 수동태는 제1시제 이 수동태 인칭 어미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 어간에다가 여기는 연결 모음이 붙어요. 이 구조를 가지고서 이제 현재 중간태를 저희가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또 외웠던 게 요거였죠. 오마이, 에, 에타이, 오메사, 에스, 온타이. 그러면서 나니까 마이, 그리고 너일 때는 싸이, 그리고 그일 때는 타이, 넥타이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 메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맨하고 비슷한데 이 세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 1인칭 복수, 에떼하고 비슷하지만 또 세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수동태의 개념. 온타이는 그들은, 그러니까 온 그래가지고 이건 좀 길게 발음해가지고 타이를 생각해서 그들로 생각한다. 그래서 마이사이 타이, 메사세, 은타이. 이게 제1 수동태 인칭 어미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마이사이 타이, 메사세, 은타이. 다시 한번요. 마이사이 타이, 메사세, 은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냥 요것만 보면 뒤에 보면 아 수동태구나 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늘 힘든 게 뭐냐면 이 2인칭 단수예요. 2인칭 단수가 왜 힘든가 하면 이 시그마가 있는데 시그마가 모음하고 모음 사이에 왔을 때 이 시그마 자체로는 버티기가 좀 힘들어요. 얘가 좀 약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치우쳐가지고 얘가 빠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빠져버렸죠. 모음 사이에 있으니까 얘가 좀 빠져요. 그리고 애하고 아가 남는데 애하고 아가 남아서 축약이 애로 돼요. 그래서 축약이 애로 되고 이오타가 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인칭 단수는 요거를
뭐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애로 외우는 게 이해하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형은 중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중수. 중간태, 수동태 둘 다 가능하다. 중간태하고 수동태가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할 때. 나는 중간태로 해석할 거야? 아니면 수동태로 해석할 거야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뭘 보고서 하는가 하면 문맥을 통해서 결정을 해요. 문맥과 때로는 그 단어를 보면서 단어가 수동태의 개념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태를 오히려 담고 있는지. 수동태로 담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수동태는 당하는 거잖아요. 당한다? 어떤 사건을 내가 이렇게 받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동태. 중간태의 경우에는 행동을 하는데 주어를 강조하면서 주어의 행동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주어의 이익을 강조할 때는 중간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에서는 중간태하고 수동태가 똑같이 쓰이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중간태하고 수동태가 구분되는 게 있어요. 완전히 구분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 미래하고 미래 시제하고 부정과거 시제에서는 두 개가 중간태가 있고 수동태가 따로따로 있어요. 형태가 틀려져요.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이거 미래하고 부정과거 이야기할 때 아까 전에 이 묶음이 어디서 나왔었는가 하면 그 외적인 표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요약하는 거와 관련된 그런 시제예요. 그러니까 부정과거에서도 과거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그러한 시제고요. 미래 시제는 그 미래의 어떤 사건을 이렇게 요약하는 개념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요것들은 형태가 부정과거 중간태도 있고 부정과거 수동태도 있어요. 미래의 중간태도 있고 미래 수동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둘을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포넌트 동사라는 게 있다고 했죠. 디포넌트 동사. 디포넌트 동사 이게 뭐냐면 형태는 중간태 수동태인데 의미는 능동태예요. 형태를 보니까 마이가 붙고 타이가 붙고 그러는데 뜻은 능동태입니다. 간다라고 하는 단어, 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르코마이거든요.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 에르코마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이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원형을 찾으려면 원래는 수동태 예를 빼고 연결 모음도 빼고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오메가를 붙여서 에르코 그러면 원형일 텐데 그 사전에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안 나와요. 이 단어가 없고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의 뜻을 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에르코마이 자체가 능동태 동사 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는 분명히 마이가 붙었으니까 수동태 중간태의 모습인데 근데 뜻은 의미는 능동태인 경우들을 디포넌트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해를 할 때 디포넌트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분해를 했었습니다. 보통을 보면 능동태가 없고요. 중간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중간태 수동태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중간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포넌트가 넓은 의미의 중간태예요. 왜냐하면 이 중간태라는 게 능동의 개념이면서 주어에게 집중하잖아요. 디포넌트 동사도 형태는 이렇게 중간태의 모습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어의 능동적인 행동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간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서 보통 동사가 오라고 붙는데, 그러니까 발로처럼 이렇게 오메가가 붙는데 디포넌트 동사에는 오마이가 나와요. 그래서 변화 형태는 디포넌트 동사에 했을 때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는 오고 있다. 에르케라고 하는데 너는 오고 있다. 에르케타이는 그가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능동태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능동태가요. 미래 능동태 그리고 중간태에 대해서 했어요. 미래 능동태하고 중간태를 묶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미래 능동태 우리가 배웠고요. 중간태도 이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얘를 묶어줍니다. 미래 시제를 보면요. 여기 미래 능동태 시제어가 사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미래 시제에서는 미래 시제 어간이 쓰이는구나. 그러니까 미래에만 쓰이는 어간이 있나 보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미래 어간을 쓰고 시제 형태소인 이 시그마를 씁니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미래예요. 무조건 미래라고 무조건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미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의 미래 개념을 보여주는 게 이 시그마예요. 시그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핑크빛 미래다. 보통 핑크빛 시그마를 이야기를 했는데 시그마를 보통 드라마 그런 데서도 시그마를 미래적인 개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핑크빛 미래, 그래서 시그마를 기억을 하시고 능동태이니까 여기 제1시제의 능동태 어미가 나옵니다. 이 제1시제는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요. 여기 앞에 여기 접두 모음이 없을 때 제1시제가 나와요. 그 말은 제2시제는 이 접두 모음이 있을 때 제2시제가 나옵니다. 접두 모음이 있을 때 보통은 과거 형태에서 나온다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멘 그러면은 우리는 푼다, 우리가 풀고 있다라는 그러한 현재에 요 시그마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만 들어가면 미래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규칙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에서도 리가 쓰였잖아요. 여긴 미래에서도 똑같이 리가 쓰여요. 이런 경우에는 규칙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미래 시제에서 얘는 미래 시제 어간이다 라고 그렇게 그냥 명명하는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요 노란색을 시그마를 뺀 리오, 리에스, 리에이, 리오멘, 리에테, 리우시 이거는 현재 능동태예요. 여기에 보는 것처럼 현재 능동태. 그런데 거기에 시그마가 붙음으로 인해서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풀 것이다. 그러니까 리소가 나오면 나는 풀 것이다. 리소맨이 나오면 우리가 풀 것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하겠죠. 자, 미래 중간태 아마 여기서부터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미래 중간태 이거는요. 미래 중간태가 있고 또 수동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봤지만 미래 수동태는 저희가 부정과거 수동태하고 같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미래 수동태하고 부정과거 수동태가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가 배울 때 맨 마지막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건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맨 마지막에 새로운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 중간태에서는요 똑같아요. 제1시제 수동인칭 어미 이게 현재 중수에서도 쓰였잖아요. 현재 중간태 수동태에서도 쓰였는데 미래 중간태에서는 이 제1시제 수동태 인칭 어미가 붙습니다. 여기에 시그마만 붙어요. 그러면 현재 중수에다가 시그마만 붙으면 이게 미래 중수가 돼야 되는데 미래 중수가 아니라
미래 중간태로만 쓰여요. 수동태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수동태의 인칭 어미에다가 시그마만 붙으면 얘는 미래 중간태다. 미래 중간태다라는 이야기는 능동태의 개념이 담겨져 있고 주어의 개념,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 포리오마이는 디포넌트 동사예요. 그 산책하다, 뭐 돌아다닌다, 거닐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간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간태라고 쓰여져 있는데 때로는 디포넌트 같이 쓰는 게, 그러니까 디포넌트라는 표현으로 쓰는 게 저희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른 문법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중간태로 표현한 것들도 종종 있습니다. 포리오마이라는 단어가 얘가 사전 형태예요. 마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 사이, 타이 얘네들은 수동태 어미잖아요. 근데 수동태 어미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이 이렇게 쓰인 거는 얘는 능동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나는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포리오마이, 포류에, 포류에타이, 포리오메사, 포류에세, 포리온타이, 여기에 시그마가 붙으면 얘네들은 중간태입니다. 그래서 중간태 하나만 존재하는 거 디포넌트 형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통 이 디포넌트 동사로 되어 있는 것들은요, 하나만 시제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태가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딪혔던 문제가 뭐냐면 이 시그마예요. 시그마가 앞에 있는 이런 단어들, 파열음, 폐쇄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터지는 소리예요. 프, 크, 트. 이런 소리가 시그마하고 만났을 때는 이 푸스, 크시, 스 얘네들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나오면 변형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제3변화에서 이 크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졌었죠. 왜냐하면 이 시그마가 붙을 때 처음에 주격에서 붙고 그리고 역격 복수에서 붙잖아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형태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파열음하고 시그마가 만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근데 사실 이 표현 안에서도 기시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안에 이미 시그마가 담겨져 있어요. 푸스, 크스, 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 순음, 이게 입술에서 나는 거죠. 프, 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프, 프. 그러면 이 입술에서 나오는 게 만나서 푸시, 푸시. 크, 그, 크. 얘네가 만나서 크스. 트, 드, 뜨. 이게 만나서 스가 되는 게 이 변화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어려움이 뭐냐면 이 유음동사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면서 좀 또 복잡해져요. 왜 유음동사가 힘든가 하면 이 유음동사는 발음 자체가 엘, 로 이런 것들이 막 굴러가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굴러가는 발음이 시그마하고 만나면 이게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음 동사에서는 이 시그마를 빼버리고 거기에 이렇게 길어지는 서컴플렉스 강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형에서 유음 동사가 나왔을 때는 이 위에 이 표시가 들어가요. 미래에서 시그마가 빠지고 대신 길어진다. 그런데 여기 에때 같은 경우에 시그마가 빠지잖아요. 시그마가 빠졌을 때 시그마가 빠지고 길어질 때는 A라고 길어져요. A.
그러니까 우씨 그랬을 때 이 우 같은 경우도 앞에 이 오미크론이 시그마하고 있었을 때 길어지면 얘가 우로 길어집니다. 우씨. 여기서 보시면 두 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맨우씨 그랬을 때는 그냥 우씨죠. 얘는 현재예요. 근데 시그마가 있으면서 시그마가 빠지고 우씨가 길어진 이 우에는 강세가 있죠. 얘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유음의 이 형태가 유음에서는 뭔가 좀 복잡해지지 그러면서 미래형의 시그마가 있는 미래형에서는 길어지는구나를 강세를 주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세를 주어서 길어지는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부딪히는 게 요 형태인데요. 나중에 또 볼 건데요.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에 람다가 두 개가 있잖아요. 람다가 두 개 있을 때, 이 람다 두 개가 또 시그마하고 만났을 때 하나로 빠지고 길어지고, 그래서 발로에서도 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람다 두 개가 하나가 떨어지고 길어지는 이 표현. 이게 미래형에서 이 유음이 두 개가 있는 이 람다 두 개가 있는 형태에서 좀 바뀌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조라고 하는 단어죠. 소조, 이 시그마는 치음하고 좀 틀린데, 이건데, 얘도 시그마하고 만나면 시그마가 돼요. 그래서 소조에다가 시그마가 만났을 때, 이 조가, 예전에 저희가 발음 공부할 때, 이 DG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나왔을 때, 이 즈 발음 요게 그 마찰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마찰음이라고 했었는데, 이 마찰음이 시그마하고 만났을 땐 시그마가 된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들어왔을 때, 이 소 하면 조가 생각이 나야 돼요. 어쨌든, 소 이랬을 때, 이거는 미래형 I will save라는 단어이구나. 이거를 보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미 동사의 미래형인데요. 미래형에서 보시면 여기 미래형은 중간태 디포넌트다라는 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미래는 중간태 디포넌트 형태다. 그러니까 에이미에서 미래는 중간태 디포넌트다. 그 말이 뭐냐면 마이에다가 앞에 그러니까 마이 형태 그리고 S 이 시그마 있는 요 형태. 그래서 S on my 에세 S 타이 S on 메사 에세세 S on 타이. 그러니까 원래 S라고 하는 원형에 이 오마이, 에이, 에타이, 온메사, 에세, 온타이 얘네가 붙으면 얘는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S라고 하는 원형에 중간태 형태가 붙으면 에이미의 미래 동사다. 미래다. 나는 뭐뭐일 것이다. 나는 뭐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뒤에 중간태 어미잖아요. 중간태 어미인데 여기 중간태 어미가 붙었을 때 여기 또 시그마가 붙어가지고 미래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만 언급하는 게 미래 시제의 형태인데요. 어떤 동사는 미래 시제 어간이 현재 시제 어간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규칙 동사는 이 리오 동사와 같은 이런 경우는 현재 리오고 미래에서도 리소예요. 그리고 부정과거에서도 엘리사 어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재 시제 어간, 미래 시제 어간, 부정과거 시제 어간이 다 같아요. 이런 거는 규칙 동사인데
문제는 이제 이 에르코마이 같은 이런 단어들은요, 현재 에르코마이, 여기 에르크. 근데 미래가 엘리소마이예요. 완전 달라지죠. 엘리소마이. 그리고 에오리스트에서는 에손 이런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간다. 나는 갈 것이다. 그들은 갔다. 이 표현 많이 쓰겠죠. 풀다라는 이런 단어는 풀다 별로 안 쓸 건데 간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요 많이 써요. 불규칙한 동사들이 만약에 적게 쓰여졌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알지 못할 거예요. 근데 많이 쓰다 보면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불규칙해도 이게 그 뜻이지라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말처럼 불규칙 동사들이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계속 봐가지고 익숙해지든지 아니면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소마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엘리소마이니까 여기 시그마가 있고 오마이가 있으니까 원형은 엘리오겠네? 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단어를 사전을 찾고 찾아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멘붕이 오죠. 근데 그때 요거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엘리라고 하는 요거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게 에르코마이에서 왔을 텐데 라는 거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얘기 드렸듯이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드린 파일이 있죠. 그 파일을 자주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엘손 이런 단어들도요.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보통 부정과거들이 많이 쓰이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갔다 라는 표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 친구는 갔다 이런 표현들. 그러면 이게 많이 쓰여요. 근데 사실 영어 공부를 할 때도요. 처음 동사하면서 부딪히는 게 어디냐면은 불규칙 동사입니다. 불규칙 동사 제가 중학교 때 제 기억 속에 선생님이 그때 사전이었던 것 같아요. 사전에 뒤에 있는 불규칙 동사를 계속 외우면서 시험 막 봤던 기억이 있어요. 미래 시제의 어간이 현재 시제의 어간보다 더 동사 어근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어근이 있는데 그 동사 어근이 캐릭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근데 캐리소에서는 많이 그래도 조금 캐리가 남아있긴 하지만 시그마 두 개인 이 형태로 바뀌어졌는데 미래에서는 캐릭이 이 안에 거의 드러나죠. 여기 크시가 있으니까 캐릭 거기에다가 시그마가 붙은 형태니까 어근이 그대로 거의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래가 원래 동사의 어근하고 가깝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래 형태의 모습과 다른 에오리스트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비슷해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에르코마이인데 엘리소마이, 그 엘손, 히노스코, 크노소마이, 에그논, 레고, 에로, 에이폰. 나는 말한다는데 말하다가 에론이 되고 에이폰이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 보셔가지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안다라는 단어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많이 쓰는 단어니까 많이 접하니까 그대로 이제 사용하겠죠. 아까 전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눠드린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루트가 동사의 어근의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형, 그 다음에 미완료형, 미래형, 그리고 부정과거, 능동태, 그리고 중간태의 모습, 그리고 여기 완료형, 능동태, 완료형, 여기 중간태, 수동태의 모습, 그 다음에 부정과거, 수동태의 모습.
헬라어 사전을 찾게 되면 보통 이런 형태들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루트는 나와 있지 않고요. 현재에서부터 이렇게 쭉 요 순서대로 거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으면 아가파 이런 단어들은 규칙이어서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렇게 조금씩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찾게 되면 이게 사전 형태가 아가파오인데요. 아가파오를 찾게 되면 미래 형태로 아가페소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에가페사 이게 부정과거 능동태고요. 에가페카 이게 조금 이따 할 완료형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완료형 중간태 수동태는 에가페마이 그리고 에오리스트는 에가페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이 지금 100개 단어인가 아마 될 거예요. 100개인가 뭐 그 정도 되는데 이 단어 안에는 규칙적인 것도 있고요. 또 불규칙적인 것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좀 있어요. 제가 나눠드렸던 파일 중에 하나가 헬라어 패러다임 적어놓은 건데 요거를 이제 보시면 규칙 동사의 변화입니다. 규칙 동사의 변화인데요. 여기 보시면 리오 동사를 가지고서 변형시킨 게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부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part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았을 때 사전에 나와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part가 나오는데 리오를 찾게 되면 그 다음에 리소라는 단어, 엘리사, 렐리카, 렐리마이, 엘리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의 순서대로 기록이 됩니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전에서 찾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는 imperfect 해가지고 에르코맨 그 다음에 엘리소마이가 미래형이에요. 엘리소마이 그 다음에 제2부정과거 능동태 엘손 때로는 엘사 그 다음에 perfect 이게 완료형 능동태 엘레 류사 이런 식으로 사전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때로는 이렇게 imperfect, future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사전도 있고요. 어떤 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뜻이 무엇인지 come이다, go다 뭐 이런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맨 처음에 형태가 이런 식으로 순서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축약동사라는 게 나왔어요. 축약동사가 뭐냐면 뒤에 동사 어간에 끝나는 부분이 알파나 그 다음에 엡실론이나 오미크론으로 끝나는 단어들이에요. 알파, 엡실론, 오미크론. 요 세 개 알파, 엡실론, 오미크론. 요거가 뒤에 나오면 이게 나온 다음에 뭐가 또 나오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현재형 같은 경우 연결모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모음이 나올 때 모음하고 또 모음이 만나니까 이게 축약이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연결모음이라고 했을 때 연결모음은 어떻게 보면 자음과 자음을 연결해 준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모음이 나와요. 모음이 나왔을 때는 연결모음과 만나게 되면 축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시제에서만 나옵니다. 현재 시제하고 미완료 시제에서만 나와요. 왜냐하면 현재 시제하고 미완료 시제에서만 이 연결모음들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단어가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사전 원형이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아가파오니까 요 뒤에 요 어간 요 부분이 뭐로 끝나는가 하면 알파로 끝나요. 그리고 연결모음 오가 만나고 그랬을 때 이제 어미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모음하고 모음이 만났을 때
얘네 둘은 축약이 됩니다. 이 오메가로 축약이 돼요. 알파나 엡실론이나 오미크론이 나왔을 때 연결모음 만나면 걔네들은 축약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정 시제와 미래 시제, 부정 과거 시제라고 써야 돼요. 부정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에서는 동사의 어감 마지막 모음은 장음화가 된다. 장음화가 된다. 자, 여기 아가파에다가요, 미래 시제 시그마가 붙죠. 시그마가 붙고, 그 다음에 이 연결 모음 오가 붙었을 때, 이 시그마가 나왔을 경우에, 이 앞에 나오는 이 알파 이 부분이 지금 엡실론으로 장음화가 된 거예요. 부정과거 시제에서도 뭐가 나오는가 하면 부정과거 그 모습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싸라는 단어 시그마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앞에 이 알파는 이 에타로 장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소멘 그랬을 때 얘를 몰라도 사실 괜찮아요. 괜찮지만 우리가 원형을 볼 때 아가파에다가 이게 에타로 길어졌을 때 시그마 앞에 에타로 길어졌네? 그랬을 때 얘는 뭔가 알파나 아니면 엡실론 이런 게 길어졌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사전 형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들은 다 외워야 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맨 그랬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우 안에 뭔가가 축약이 되어졌겠구나. 요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맨 그래야 되는데 오맨이 아니라 우맨이잖아요. 그러면 이 우 안에 뭔가가 축약이 되어졌겠구나. 그러니까 포이 다음에 알파나 오미크론이나 뭐 이런 것들, 엡실론 이런 것들이 축약이 되어졌겠구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포이 우맨을 보면서 여기에 알파나 엡실론이나 오미크론 이 중에 뭐가 빠졌겠구나를 이제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는 포이 에오라고 하는 엡실론이 축약이 된 거고요. 여기 플레루멘일 때 이 우에서는 이게 오미크론이 축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플레루 오미크론이 축약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하시다 보면 이게 축약이 이루어졌는데 뭔가 축약이 됐나 보다. 근데 이 앞에 부분을 보면서 그냥 해석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됐나? 뭐 이런 거 없이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이 A가 나왔을 때 포이 에이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포이 에이테? 에때랑 조금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에때에 그러니까 에때가 이렇게 바뀌었겠구나. 그러면 A가 나오면 이게 애하고 애가 만났을 때 A로 바뀐다라는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머지 아까 전에 제일 곁이 걔네들 빼고는 오미크론이 나오면 다른 모음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구나. 그냥 보시면 되고 이것도 알파 그 다음에 엡실론이 나왔을 때 그냥 엡실론이 빠지고 길어지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아가파테 그랬을 때 에땐데 파테네 그랬을 때 파테 아가파에다가 에때가 들어간 거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가파오 에때 에때가 여기서 사라졌구나. 아가파구나. 여기서도 아가파 그래서 이오타가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오타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아가파에다 이오타 있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그게 축약이 되었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아가파테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이게 어디서 나오지? 무슨 단어지? 그럼 시제가 뭐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파에다가 때 부분을 보면서
아, 이거는 2인칭 복수겠구나. 그러니까 앳대에서 나왔겠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고요. 아가파 요 부분을 보면서 아가파 이오타가 붙었네. 이거 혹시 또 명사랑 막 명사인가 뭔가 이렇게 고민하면 하시면서 위에 요 또 기호를 보면서 이거는 동사에서 이오타는 원래 이쪽에 있는 게 떨어져 내려왔겠구나. 그러면 아가파오에서 나왔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이 에타는 에에다가 아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싸이 때문에 생겨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포이에 요게 보면 요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요걸 생각해야 돼요. 포이에 아까 전에 2인칭 단수일 때 시그마 있는 게 복잡하게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싸이가 붙었을 때 요때인데 포이에오에다 싸이가 붙었을 때 이 시그마가 빠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 이가 남는데 그랬을 때 이 에하고 아가 축약이 되면서 에타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오타는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이에가 돼요. 그래서 포이에 이 단어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이게 엡실론하고 알파가 거기에서 빠졌겠구나. 거기에서 만들어졌겠구나. 이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나 엡실론 앞에 있는 게 이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이런 것들. 오이는 OA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플레로이스 요거를 보시면 이거 뭐지? 그랬을 때 길어진 거니까 여기 엡실론이 빠졌나 보다. 보통 동사에서는 엡실론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엡실론이 빠졌겠구나. 그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이스 예를 보면서 에이스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를 보면서 에이스가 생각이 나야 돼요. 플레로이스 에이스 플레로이 그리고 뒷동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에하고 A가 나왔을 때 포이 에이스 그랬을 때 그냥 에이스 여기 애가 빠졌네.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가 빠져버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이 에이스를 보면서 에이스인데 요것도 있네. 그랬을 때 그냥 엡실론이 하나가 빠졌겠구나. 그래서 포이 에이스를 보는 겁니다. 플레루신 이런 단어도 나왔어요. 우시잖아요. 우시인데 요거가 있어요. 위에. 그러면 또 여기 요 부분이 그 오미크론이 빠졌겠구나를 보시면 돼요. 근데 요 플레르 요 부분만 보면서 그냥 플레르라는 단어가 이렇게 그 의미가 사실은 담겨지고 뒤에는 이거 통해 가지고 이 3인칭이구나 복수구나 이거를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보여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플레루시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거 그냥 포이우시 그랬을 때 여기도 포이에오에서 축약이 된 거구나. 그러니까 이 축약된 거 그거를 이제 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아가포 그랬을 때 아가파오에서 아가파스 그랬을 때 아가파 에이스 아가파에다가 A 생각이 나야 되고 오멘 에세 아세 아가포시 그래서 우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서 여기 아스의 요 자리에 이오타 있잖아요. 에이스가 보여야 되고 이오타 있는 걸 보면서 A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가포 그랬을 때 나는 이건 그런 대로 괜찮은데 아가파스 그랬을 때 얘는 이건 너는 에이스가 생각이 나야 되고 여기는 A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아가포멘, 아가파테, 아가포시
그 중간태 수동태에서도 아가포마이, 아가파, 아가파타이, 아가포메사, 아가파세, 아가폰타이. 근데 발음을 해보시면 이게 마이, 아가파, 사이, 아가파타이, 아가포메사, 메사, 세, 운타이,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뭐 그냥 동사가 알파나 오미크론이나 그 엡실론 뭐가 좀 축약이 되어져 있나 보다.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온, 아스, 오멘, 에페, 온. 오멘, 오, 아토, 오메사, 세, 은토. 이게 미하려거든요. 온, 에세, 오멘, 에테, 온. 멘, 소토, 메사, 세, 은토. 그래서 미완료 형태를 이 축약 동사를 보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